에이미 이야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시청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북촌의 깊은 밤, 달빛이 비치는 안채에서 한 여인이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전 공조참의 부인 서시아 님이었습니다. 둘의 나이에 상이 된 지 3년. 아직 몸은 젊은 나이. 이것만 긴 세월 혼자만의 시간이 그녀를 괴롭지요. 이 밤은 또 이리 외로운지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까만 눈동자는 여전히 반짝거렸고 도톰한 입술은 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빛났고 하얀 피부는 달빛처럼 은은히 빛났습니다. 아직은 들이 을려올 것 같은데 연스럽게 승로 향했습니다. 흰살 몸은 여전히 탱탱했다. 과부가 된 그녀였지만 여인의 욕망만큼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4월, 화창한 날씨에 서시아님은 남경에서 새로운 물건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장에 가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붉은 초문의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나이를 잊은 듯 고왔습니다. 몸종 추위 따르는 걸음 뒤로 향단 내음이 잔잔히 퍼졌습니다. 장터 끄트머리 가게 앞에서 서시아님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경에서 들여왔다는 청금석 장식의 경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자개로 장식된 테두리와 푸른빛 청금석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 고운 경대는 처음 보는구나. 이 값이 얼마요? 하고 마음이 급해 서시아님이 물었습니다. 순양이 되겠습니다. 남경 황실에 진상하던 것과 같은 품이라 서시아님은 가격 흥정도 없이 스이나 덜컥 주고 경대를 구매하였습니다. 마임이 경대를 조심스레 받아들고 돌아서는 그 순간 저작 거리를 급히 뛰어오던 젊은이와 부딪혔습니다. 경대는 그대로 땅에 떨어져 유리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어찌하면? 당황한 서시아님의 눈에 당황하는 젊은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먹선 같은 눈썹 아래 맑은 눈동자가 있었고 오뚝한 콧날 아래로 도톰한 입술이 자리했습니다. 비록 수수한 선비 차림이었지만 그의 깊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송합니다 부인, 상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젊은이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당혹스러운 표정에서도 귀한 집 자재의 기품이 묻어났습니다. 이때 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저 젊은이를 보니 글 읽는 선비가 싸웁니다. 마침 마님께서 서책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돌아가신 대감님께서 남기신 책들을 정리를 하긴 해야 할 텐데요. 마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죽은 남편은 한성부 판을 지낸 양반으로 많은 서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귀한 서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 책들을 정리할 만한 식견을 가진 이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던 참이었습니다. 젊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그는 반대파 세력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는 자였습니다. 조정에는 로 암행을 떠났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한양 장안에 머물며 자신을 노리는 반대파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반과의 깊숙한 사랑채는 완벽한 은신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젊은이는 말하였습니다. 서책 정리하면 제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특히 중국 서적들도 많이 접해보아 어떤 책들이 귀한들인지 구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이의 대답에 서시만님은 흡족했습니다. 젊은이가 깊은 학식이 있어 보인 것보다 전리준수한 선비가 서재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살짝 웃음을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대값을 다 갚을 때까지 서책 정리를 도와주시구려. 그동안의 거처와 끼니는 제가 제공하리라. 젊은이는 공손히 절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서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젊은이의 비범함은 첫날부터 드러났습니다. 그는 책을 정리하며 때때로 시골을 읊었는데 그 안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시아님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주 넋을 잃곤 했습니다. 때로는 그와 시문을 논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날은 봄인데도 불구하고 무척 더웠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얇은 저고리 차림을 하고서 책을 읽고 있는 젊은이를 찾았습니다. 이 책의 뜻이 어려워 고민이네요. 서시아님은 젊은이의 곁에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그녀의 허리춤에 묶여있는 향남에서 은은한 향내가 퍼졌습니다. 젊은이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다음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얇은 저고리 차림을 하고 책을 읽고 있는 젊은이를 찾았습니다. 봄비도 이리 내리는데
같이 시를 읊어보는 건 어떤가요? 그렇게 말하며 서씨 마님은 젊은이의 맞은편에다가 앉았습니다. 빗물에 습기를 머금은 마님의 얇은 저고리는 마님의 속살과 달라붙어 젊은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정하려 애쓰며 막끝에 매달린 빗방울 소리 듣고 있다가 갑자기 붓을 들어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는 조용히 내리고 꽃잎은 소리 없이 지네 그대 향하니 마음도 말없이 깊어만 가네. 서시아님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시구 속에 담긴 깊은 정감이 자신을 향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녀의 마음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의 필체는 마치 구름이 흐르는 듯 유려했던 먹은 밤하늘처럼 깊었습니다. 마치 서시아님의 모의로 그 굵은 붓이 춤을 추는 듯 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세자라는 신분을 감추고 낮에는 서책 정리를 밤이면 몰래 담을 넘어 조정의 소식과 자신을 노리는 반대파들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에도 서씨 부인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춤추듯한 분올림 시를 계속 써내려가며 시를 읊었습니다. 젊은이가 책을 펼치자 서씨 마님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향기가 은은히 풍겼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 하나, 외로이 떨어진 꽃잎 하나, 그가 시를 읊을 때마다 풍겨오는 은은한 향기에 앉았던 마님은 정신이 몽롱해지는 듯 했지요. 서시아님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제 신세가 떨어진 꽃잎처럼 외롭기만 하네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도 깜짝 놀라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는다는 것이 무심코 젊은이의 손등에 스쳤습니다. 순간 젊은이는 깜짝 놀라며 호흡이 빠지지요. 하지만 그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의 과처지를 알릴 수 없는 로움이 깃든 비디였습니다. 며칠 뒤 마님은 일부러 사랑채 아무도 없는 우물가로 걸음을 향했습니다. 저녁이면 그곳에서 젊은이가 남들 몰래 세면을 한다는 사실을 마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씻어 나올 만한 시각, 그녀는 머리를 감기 시작했지요. 한 머리카락을 어치은 젖 물방울이 하얀 목덜미를 타고 흐르고 반쯤 풀어헤친 저고리 사이로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젊은이가 세수대야를 들고 지나가다 그만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수대야가 땅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시아님은 흘긴 눈길을 돌려 그를 보자 젊은이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침을 삼키며 모대가 크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허둥지둥 세수대 알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의 귀가까지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져 제가 이리 머리를 감게 되었네요. 서시아님은 일부러 상체를 돌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고리 사이가 더욱 벌어지며 하얀 살결이 달빛에 은근히 비쳤습니다. 젊은이는 그만 뒷걸음질 치다가 당하게 등을 부딪히고 말았지요. 당황한 그의 모습이 어찌나 순수해 보이던지 서시아님은 더욱 마음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서시아님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방금 전에 젊은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 단단해 보이는 가슴팍, 희고 고운 피부, 서방님을 여인 후 처음으로 마음이 설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고쟁이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그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찌 이 가슴이 뛰는 것이냐. 서시아님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곱게 스며드는 방 안에서 그녀는 다시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고리. 고름을 살며시 풀어보았습니다. 아직도 곱고 단아한 40대 여인의 자태가 거울 속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사내들이 내 몸을 탐하고 싶어 침을 흘릴 것 같은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며 쪽머리를 풀어헤치 검은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그녀의 심장 소리와 뒤섞이는 듯했습니다. 촛불 앞에 앉은 서시아님은 오랫동안 거울을 들여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눈동자가 젊은 시절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목덜미에 흐르던 물방울을 본 젊은이의 당황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젊은이의 당혹스러운 표정, 붉어진 얼굴,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순수한 반응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지만 서시아님의 마음은 봄날의 꽃봉울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보름날이었습니다. 서시아님은 정원의 꽃을 돌보다 젊은이가 책을 읽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채 처마 아래에서 그가 읽고 있던 책은 다름 아닌 도산 서원집이었습니다.
노 선생의 글을 즐겨 읽으나 보군요. 마님이 가며 말을 하자 부인 글과 하나하나가 참으로 깊이가 있어 젊은이는 황급히 일어서며 말하였습니다. 우리 서방님도 생전에 그 책을 즐겨 읽으셨어요. 서시아님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젊은이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달이 밝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날 저녁, 서시아님은 술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돌아가신 남편의 방에 마련했습니다. 나란히 앉은 서시아님과 젊은이 사이로 창가를 통해 들어온 달빛이 은은히 스며들었습니다. 술을 안 드시는 것 같던데 오늘은 어인일이신지요? 양반과 부인들이 평소 술을 멀리하는 것을 알던 젊은이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론 술상이 반갑기도 하여 물었습니다. 낮에 돌아가신 서방님 생각이 났기에 마음이 적하시를 읊으며 선비님과 술 한잔하고 싶어 이렇게 술상을 차렸습니다. 불편하시면 상을 거두라 하겠습니다. 서시 마님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그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달빛에 비친 술잔이 은잔 빛났습니다. 젊은이의 고운 손이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술은 진양조 씨가 보내온 것으로 매화를 담가 만든 것입니다. 매화주라 꽃잎술의 긴 향이 그윽. 대화는 자연의 시와 술로 이어졌습니다. 마님은 젊은이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고 젊은이는 서시아님의 풍부한 감성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시를 참 좋아합니다. 꽃 사이로 술을 따르나니 벗이 없어 홀로 마시네.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지. 잔을 기울이며 말하는 젊은이의 은한 말에 아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그녀의 외로움을 젊은이가 눈치라도 챈 듯한 것 같은 말이었. 그든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서로의 술잔이 오고 갔습니다. 술에 취한 서시아님이 슬며시 저고리 고름을 풀자 달빛 아래 하얀 속 저고리가 은은히 비쳤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서인지 몸이 덥네요. 서시아님의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젊은이의 눈동자 또한 순간 흔들리는 듯하고 귓불이 붉게 달아올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를 한 수 읊어볼까요? 서시아님은 일부러 몸을 기울이며 젊은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미 그의 코끝으로 그녀의 짙은 향내가 은은히 스며들었습니다. 꽃꽃이 지는 밤에 젊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시아님은 그에게 더욱 쓰러지듯 바달라붙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술이 과했나 보아요. 그녀는 젊은이의 단단한 가슴에 살며시 기대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젊은이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바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부인, 이미 취기가 오르신 듯하니 제가 방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달빛 아래 젊은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이 그의 눈빛에서 당혹감과 함께 무가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마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방에 홀로 있는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은이의 채이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듯했고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었던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이 마음을 어찌하면 좀 말이야 하고 있는 촛불 앞에 앉은 서시아님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볼이 붉게 상기된 채 그녀의 눈에는 어린 시절과 치집었던 젊은 시절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고리 고름을 더욱 풀어 외치자 하얀 속살이 달빛에 은은히 비쳤습니다. 왜 이리 가슴이 떨리는 것일까? 서시아님은 자리에 누워서도 젊은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를 읊을 때의 은은한 목소리, 당황할 때 수줍은 눈빛, 그리고 그의 가슴에서 느껴지던 심장 소리까지 밤이 깊어갈수록 서시아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붉게 얼굴이 달아올라 있으면서도 그녀의 몸을 거부하는 그의 단호한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자극시켰다. 바라보았어 빛은 여전히 고요했고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달빛처럼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초여름의 달빛은 유난히도 밝았습니다. 마님은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제 젊은이가 언제 그녀의 집을 떠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녀는 가장 야르는 낮, 달빛에 비치면 야른 천 사이로 그녀의 몸매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야른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향내를 은은히 풍기며 서시아님은 사랑채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젊은이의 방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책을 읽는 모양이었습니다. 달빛은 그녀의 모습을 한 폭 그처럼 만들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고 호호 사이로 풍만한 상체를 은은히 비쳤습니다. 서시아님은 일부러 한숨 섞인 콧노래를 흥얼거리지
창문 너머 젊은이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시아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싶은 순간 그녀는 계획한 대로 발걸음을 헛잇습니다. 어머나, 과 함께 서시 마님이 넘어질 듯 비틀 거렸습니다. 예상대로 젊은이의 방문이 급히 열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이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젊은이가 급히 다가와 서시아님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시아님은 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포도 사이로 드러난 풍만한 가슴이 그의 단단한 팔뚝에 닿아 은희의 순간 굳어졌습니다. 발목이 접질린 것 같아요.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도된 떨림이 그 속에는 진짜 설렘도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까지 모시겠습니다. 젊은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마님의 귀가에 닿았습니다.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임의 말에 젊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조심스레 서시마님을 안아들었습니다. 서시아님은 젊은이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가슴팍은 생각보다 더 단단했고 생각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방까지 데려다 주세요. 서시아님의 말끝에 신음같은 한숨이 섞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젊은이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젊은이의 발걸음이 흔들리는 건지 마음이 흔들리는 건지 힘겹게 걸어가는 듯 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모습을 은은히 비추었습니다. 서시아님은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인, 젊은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반복했습니다. 서시아님은 그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채에 다다랐을 때 서시아님은 젊은이의 옷깃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호도이 더욱 벌어지며 달빛 아래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서시아님의 속삭임에 젊은이의 숨결이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마지막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저는 이러면 안 됩니다. 서시아님을 조심스레 내려놓은 젊은이는 황급히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빨리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오늘 밤 자신의 결심이 무너질 듯한 발걸음이었다. 남은 방에서 서시마님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리 매력이 없다는 것인가? 내가 너무 늙었나 보구나. 거울 앞에 앉은 서시아님은 눈물이 흘러내린 자신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벌어진 호도 사이로 보이는 하얀 살결,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젊은 이와의 예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던 날, 젊은이의 당황한 빛, 떨린 대야, 그리고 어느 날인가 달빛 아래 술을 마시며 나눈 시구와 이야기들, 그의 학식과 미에 더욱 마음이 끌렸던 그날 밤, 그리고 오늘, 더 늦기 전에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던 그의 품에 안겼을 때의 떨림, 거의 맞닿을 뻔했던 입술, 마지막 순간의 아쉬움까지. 서방님이 떠나고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마님은 홀로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선비를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닐까? 새벽녘 되어서야 서시아님은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제는 정리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조정에서는 갑기스러워졌습니다. 세자를 암살하려는 반대파들이 세자가 암행을 간 것이 아니라 한양 모처에 양반 숨어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시 마님의 집 근처에서 수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담을 넘어 뛰어 들어왔습니다. 서시아님은 마침 앞들에서 거닐고 있다가 이것을 목격하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시아님의 외침에 젊은이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젊은이는 마님을 감싸며로 물러섰습니다. 부인,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젊은이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책이나 읽는 선비의 목소리가 아닌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큰 소리를 치자 숨이 들이났습니다. 저와 물러나십시오. 순간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라니, 그동안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같이 생활했던 젊은이가 였단 말인가. 더구나 자신이 그토록 유혹했던 상대가 검은 옷의 사내들과 이사들의 한 싸움이 벌어져 부딪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제 정체를 솔직하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세자는 서시아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5세 사내들은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세자 저하, 서씨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 행동들과 달빛 아래 술자리에서의 추태, 얼마 전 밤의 행동들까지. 아이고 이 소인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세자는 오히려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릴 일입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적게 이런 무례를 부인의 그 순수한 마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밤을 보내시는 부인의 처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부인에게 더 좋은 인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셋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단아한 풍모의 지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사 중 정오품 좌익이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적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나서 세자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저하, 무사하시길 왔는가? 마침 잘 되었소. 소개할 분이 있었는데 세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지키는 이의 무사들을 통솔하는 좌귀 정상도하합니다. 사연이 있어 홀로 되신 지 몇 년이 되었다 하더군요. 좌귀상도는 서시아님을 보자마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배곡 같은 피부와 자신을 바라보는 촉촉한 눈빛에 벌써 첫눈에 반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부인, 이제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에게 좋은 며칠 뒤 좌귀상도는 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다부진 어깨와 남자다운 얼굴로 마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부인을 좋아하신다고 하여 제가 가져온 시집 한 권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책이네요. 소동파의 시집이라 사람은의 해 마늘 상도는 서씨 마님의 해박한 지식과 섬세한 감성에 감탄했고 서씨 마님은 그의 사내다운 행동과 어투에 매료되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다 시에는 그리 관심도 없었지만 시에 대한 식견이 있고 시를 좋아하는 척을 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사려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좌익 귀의 적극적인 구애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빛 아래 정원주의를 거닐다 귀가 마님의 손을 갑자기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부인, 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부인을 홀로 외롭게 방으로 들여보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는 마님의 몸과 마음도에게 완전히 버렸습니다. 자를 향한 한때 설렘은 이제를 향해 마침내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하였고 세자는 이 소식을 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후일 마님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마의 거절이 오히려 저에게는 복이 되었나이다.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좌의 혼인 후 님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지 않게 오래써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 부인 이마는 하이 맺 것이요. 이제 리 더 이상 외로운 밤을 보내지시다네. 선임, 이제야 당신을 만나 진정한 사랑 찾게 되었군요. 달빛 아래 원님과 님에 찾았습니다. 은자를 향한 한때의 설렘은 아다운 추억으로 남았고 기와의 사랑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포기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자선은 그저 한 여인의 외로움을 달래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복을 해생.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